안녕하세요. 72세 된 김창호입니다. 뉴욕 퀸즈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런 걸 처음 해보네요. 제가 겪은 일이 너무 기가 막혀서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 내어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는 1980년대에 미국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꿈만 가득했죠. 자식 교육 때문에 온 거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 수입하는 회사에서 37년을 일했고요. 아내는 세탁소를 40년 동안 운영했어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그래도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는 정말 자랑스럽게 키웠어요. 명문대 나와서 맨하탄 금융회사에 다니고 연봉도 18만 달러나 받거든요. 아버지로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백인 미국인 여자였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시카라는 아가씨였어요. 처음엔 좀 걱정됐죠.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희도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준비하면서 시작됐어요.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아버지 신혼집 마련하는데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부모된 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이랑 같이 집을 보러 다녔는데 맨하탄 집값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때가 2020년 봄쯤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난리였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아들이 보여준 집이 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2베드룸 콘도였는데 85만 달러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 하나로 거의 10억이 넘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죠. 아내랑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지만 아들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결국 평생 저축한 60만 달러에다가 저희 집을 담보로 25만 달러를 대출받아서 85만 달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아들 명의로 집을 사줬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아들 결혼 선물이었거든요. 민수야, 이 집은 내 명의로 해두자. 아버지가 사준 거지만 이제 내 집이다.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절까지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했어요. 힘들게 번 돈이었지만 아들이 좋은 곳에서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했거든요. 결혼식도 무사히 끝나고 신혼생활도 잘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당뇨가 좀 심해지고 아내는 어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퀸즈 아파트는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아내가 수술하고 나서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병원도 멀고 쇼핑하기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상의했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회복될 때까지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몇 달만 신세 지고 싶다. 아들은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오셔야죠. 제시카도 환영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맨하탄 생활이 이렇게 편리한 줄 몰랐거든요. 병원도 가깝고 지하철도 바로 앞에 있고 모든 게 걸어서 해결되니까 신세계였어요. 며느리 제시카도 처음엔 친절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편하게 지세요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는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째려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들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하면 냄새가 너무 강해요라고 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그래도 저희는 참았어요. 일시적으로 신세지는 거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아들이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3일 정도 시카고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저희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어서 저희도 긴장했죠. 아시다시피 여기는 저희 신혼집이잖아요. 처음엔 몇 주만 계신다고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벌써 몇 달째 계시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월세를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는 아니고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만요. 유틸리티비랑 음식값도 포함해서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월세를 내라고요? 제시카 뭐라고 했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신혼부부고 아직 모기지도 많이 남아있어서 부담이 되거든요. 이해해주세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건지 모르나?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도와주셨다 정도로만 말한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월세를 내라니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참았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얘기해 보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부담스러운 걸까요? 저도 잠을 못 잤어요. 화가 나면서도 서러웠거든요.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제시카가 우리한테 월세를 내라고 했다.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가 한 달에 2,000달러 내라고 했어. 아들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바로 며느리를 불러서 따지더라고요. 제시카, 이게 무슨 일이야? 부모님한테 월세를 내라고 했다고? 며느리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여기는 우리 집이고 몇 달째 계시는데 아무 돈도 안 내시잖아요. 음식비, 전기세, 가스비 다 올랐어요. 그때 아들이 폭발했어요. 제가 아들이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제시카,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알아? 당신이 모기지 받아서 산 거 아니에요? 모기지? 모기지가 뭐야?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85만 달러로 사신 거야. 모기지는 하나도 없어.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싹 변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평생 저축하신 60만 달러에다가 집까지 담보로 잡고 25만 달러 대출 받아서 총 85만 달러로 이 집을 현금으로 사주신 거라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내가 말 안 했나?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했잖아. 도와주셨다는 게 이런 뜻인 줄 몰랐어요. 저는 다운 페이먼트 정도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한테 달려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가 그냥 도와주셨다고만 해서 저는 조금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신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계속 무릎 꿇고 사과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제시카, 일어나. 몰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아들이 며느리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왜 나한테 먼저 상의 안 하고 부모님한테 직접 그런 말을 했어?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봐.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신경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저희 방에 와서 안부 묻고 한국 음식도 같이 먹겠다고 하고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손녀 소피아랑 함께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풀렸어요.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시부모가 몇 달째 같이 살게 되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더구나 남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은 가족이 정말 화목해졌어요. 며느리가 한국 음식도 배우고 싶어하고 저는 며느리한테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손녀도 한국어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랑스럽대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자식한테 도움을 줄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정확히 설명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거거든요. 둘째,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셋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도 며느리 입장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고 며느리도 시부모를 더 배려했어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픈 일이에요. 제가 사준 집에서 월세를 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덕분에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제 건강도 챙겨주고 같이 장 보러도 다니고 정말 딸 같아요. 특히 손녀가 한국어로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할 때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평생 모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나 장인, 장모와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진심으로 대하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시니어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에게 도움을 줄 때는 조건 없이 주되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야 해요.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면 돼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비록 돈은 많이 들었지만 가족이 화목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느리가 요즘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눈물 흘리더니 지금은 제법 먹을 만하게 담가요. 손녀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한복도 입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한국 가면 예쁜 한복 하나 사다 주려고 해요. 아들도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아버지, 제가 제시카한테 정확히 얘기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중요한 일은 꼭 상의하겠어요. 가족이란 게 참 신기해요. 한순간에 멀어질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요. 이번 일이 저희 가족에게는 전화위복이 됐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지금도 며느리가 매일 저희 안부를 물어봐요. 아버지 혈당은 어때세요? 어머니 어깨는 괜찮으세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딸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가 양쪽 문화를 다 배우고 있어서 기뻐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음식도 먹고 미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커서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바로 풀어야 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저희는 이제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여기고 있어요. 며느리도 저희를 친부모처럼 대해줘요. 이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3세대가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매일 손녀 학교 데려다주고 함께 숙제도 도와주고 가족끼리 저녁도 같이 먹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처음에 $85만 아까웠는데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며느리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손녀가 결혼할 때 저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란 게 결국 사랑의 순환이거든요.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죠. 저희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아들에게 줬고 아들이 그 사랑을 손녀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제 며느리도 저희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진심으로 대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하게 돼요. 저희 가족이 그 증거거든요. 지금도 며느리가 한국어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정말 뿌듯해요. 손녀도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줘요.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